주필이야. 2월이 끝났는데 2월은 28일 혹은 29일까지밖에 없잖아. 근데 왜 많고 많은 달 중에 하필 2월이 그거밖에 없어? 이건 로마 달력의 유산이야. 옛 로마에서는 한 해를 12달로 나누었는데 야, 이거 인트로로 쓰려는데 이렇게 길게 대답하면 어떡해. 라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락서입니다. 뭔가 구도가 바뀌었죠. 제가 최근에 새로운 구도를 좀 시험하고 있어서 근데 또 마이크가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사놨던 야 이거 비싸게 주고 샀는데 요 녹음기로 한번 오늘은 음성을 녹음해보면서 촬영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좀 지저분한 에어컨 같은 거 안 보여서 괜찮은 것 같기도. 자, 오늘은 2월의 끝이잖아요. 2월이 끝났으니까 2월 월말 정산해야죠. 원래 그런 거잖아요. 새삼 2월이 끝나갈 때쯤이면 진짜 2월이 좀 짧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평소보다 벌써 끝났어 라는 느낌이 겨우 며칠 차이인데도 느껴지긴 해요. 이게 2월이 좀 더 길었으면 한 권이라도 더 읽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말뿐인 변명을 남겨보면서 이번 달에 제가 읽은 책들을 좀 보여드릴 예정인데 대부분 완독하긴 했고 완독하지 못한 책도 하나 있긴 하고요. 근데 이번 달에 좀 이제 광고 관련 책들이 많았잖아요. 그 책들 대부분은 사실 이미 리뷰가 올라와 있긴 한데 그것들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번 영상에서는 좀 간략하게만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2월에 첫 번째 읽은 책은 일단 요거 가바테 아스나리 설국.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한 권을 더 읽었는데 바로 요 책 클래시 클라우드 시리즈 가바테 아스나리 편입니다. 요 두 권을 이번에 초반에 읽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 2월 초 중순쯤에 제가 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했었어요. 설국을 가지고 말이죠. 원래 이제 오프라인 독서 모임이 마감이 쉽지 않고 많은 인원을 모실 수도 없긴 하지만 뭔가 이번에도 잘 모집이 되려나? 짧은 책인데 그래도 설국이니까 유명하기도 하고 뭔가 모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생각보다 며칠 만에 마감이 되긴 했어요. 와, 이거 괜찮을지도?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2월 중순에 눈이 녹기 전에 모임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눈이 녹기 전에 설국을 읽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딱 그때쯤에 눈이 다 녹긴 했더라고요. 그건 좀 아쉽긴 합니다. 이 설국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에 한 25분짜리인가로 설국에 관련된 이야기들, 제가 찾았던 자료들이나 모임에서 했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하긴 했어요. 무려 25분짜리 영상이었다니까요. 저도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거든요. 아니 내가 설국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말이 많았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확실히 모임 같은 거 하고 나면은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고 이 데이터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주절주절 말하다 보니까 길어졌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국은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고 첫 문장이 진짜 유명하고 이래저래 한 번쯤 읽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노벨문학상을 받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읽어보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제 지난 영상 한번 봐주시면 좋다.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읽은 사람에게 훨씬 도움이 될 만한 리뷰거긴 하거든요. 뭔가 가바테 아스나리에 대한 정보도 조금 있기도 하고 동시에 이 작품 내부의 해석도 좀 들어가 있긴 해서 작품을 읽으신 분들이라면은 그 작품 읽어보시고 문학적으로 좀 이렇게 독서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즐겨볼 수도 있겠구나 정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몇 번째 읽은 걸까 잘 모르겠어요. 못해도 3번은 읽지 않았을까요? 설국을 이번에 또 읽었는데 좋았습니다. 늘 그렇듯 작품이 참 모호하고 뭔가 그래서 내용 알맹이가 좀 없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특유의 감성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전에 설국 리뷰 영상에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원래 이제 일본인의 감성 중에 하나가 모노노아와레라는 게 있거든요. 이 모노노아와레는 사물의 비애, 사물의 슬픔 이 정도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어떤 사물을 보고 그게 불러일으키는 감정, 거기에서 느끼는 슬픔, 그로 인해서 느껴지는 감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모노노아와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일본 특유의 정서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 많이 비교하기로는 우리나라에 상당히 좀 흥행하기도 했던 신카이 마코토 감독 초속5cm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벚꽃이 다 하나씩 이렇게 딱 떨어지는 초속 5cm의 속도로 떨어진 이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이 아리고 뭔가 슬프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 이제 모노노아와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설국이란 작품 역시도 작품 전반에 느껴지는 이 정서들이 무엇을 보고 이 시마무라가 느끼는 감정 모노노아와레가 많이 섞여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이 작품을 읽으면은 참 분위기가 정말 독보적인 작품이다 이 정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모쪼록 추가적인 이야기가 필요하시다면 제 리뷰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권 가볍게 읽어보았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작가에 대해서 알기에는 더할 나위 없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대부분 추천하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어떤 작가 편은 좀 별로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거장 한 명에 작가 한 명이 붙어서 집필을 하게 되는데 이 작가의 역량이 좀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품들은 별로다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잘 구분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요? 일반인이 뭔가 접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은 이 작품 한번 꺼내볼까요? 셸리 리드의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이 영상을 뭐 단독으로 올려야 되나 리뷰로? 사실 생각을 안 하고 있긴 했었는데 이게 독서 모임을 한 책이기도 하고 아직 기억이 좀 남아있어서 단독 리뷰로 올릴까? 근데 의미가 있나? 조회수가 나오긴 할라나? 지난 설국 때의 경험을 토대로 출항 때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은 굳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번 달에 온라인 독서 모임 도서였죠. 작년에 락서 구독자가 뽑은 올해의 책으로 꼽혀서 무려 3표를 받아서 올해의 책으로 꼽혀서 제가 이번 달에 읽어보았고 모임 도서로 선정하게 되었는데 뭐 인상적인 부분들도 있긴 했었지만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던 책이긴 합니다. 지금 이제 추천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일단은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아주 묘사가 뛰어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야기의 흡입력이 정말 뛰어나다. 그래서 정말 잡힌 순간에 쭈루룩 읽을 수 있는 작품이고 뭉클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서사적인 강점이 아주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몇 부분에서 라고 하기에는 저한테는 꽤 많이 아쉬운 부분이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온라인 모임 할 때 조목조목 짚어드리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문학적인 관점에서 좀 아쉬운 것이지 사실 작품 자체는 저도 재미있게 읽긴 했었거든요. 그때 모임에서 아쉬웠던 바를 몇 개 꼽자면은 일단 초반부에 그때는 몰랐다, 훗날 나중에야 이런 식의 표현들 있잖아요.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미래를 암시하는 듯한 문장들. 근데 이게 너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서술을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해서 뭐 훗날 나중에야 이렇게 하니까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런 문장들이 초반에 반복된 것에 일단 그렇게 호감이 있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재밌게 읽긴 했는데 이 뒷부분에 4부쯤인가 이제 편지가 시작되면서 이야기의 어떤 반전이라고 해야 될까, 클라이막스가 쫙 가요. 근데 그 부분이 저한테는 솔직히 그 편지라는 서술 방식이 그렇게 어울리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소설적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소설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소설이라고 해도 현실적인 부분들처럼 보이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편지 부분이 너무 자기적이다라고 느껴졌고, 마치 자 이제 감동 받으셔야, 여기서 우셔야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게 조금 호불호가 갈리긴 했네요. 그럼에도 이야기 자체는 뭐 재밌게 읽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왜 추천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 작품인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어때요? 이거 뭐 단독 리뷰 영상을 하나 올려볼까요? 사실 뭐 1시간짜리 독서 모임 영상이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요청이 있다면 좀 한 20분짜리 정도로 할 수도 있을까?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아무튼 뭐 그런 걸로 하고, 흐르는 강물처럼 덕분에 잘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이야기 하긴 했지만 작가의 첫 책이에요. 첫 책이니까 첫 책에서 이 정도 쓴 거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뭐 다른 작품들, 좋은 작품들 계속 내주지 않을까. 보통은 가제가 노래하는 곳인가? 그 작품이랑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 작품은 뭐 낫다는 사람도 있고 뭐 비슷하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혹시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은 그 작품 가제가 노래하는 곳까지 읽어보셨다면 비교해서 아 그런 느낌이구나 하고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읽으면서 우셨다는 분들이 좀 덜어 있었거든요. 눈물이 줄줄 흘렀다, 전 안 흐르더라고. 나는 왜 안 울지? 감정이 메말라봤나봐 이제 진짜. 아 나도 울고 싶다. 자, 그 다음 책은 버지니아 울프의 밤과 낮입니다. 예, 제가 이제 버지니아 울프 책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출항 읽고 그 다음 작품이 밤과 낮을 읽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솔출판사가 버지니아 울프 전집을 내서 디자인도 되게 이쁘고 양장이라서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출항 때도 그렇고 진짜 제가 그냥 모르니까 하는 소리라고 들어주셔도 좋은데 번역이 너무 힘듭니다. 아니 진짜 문장이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문장들이 너무 많고, 이게 뭐 원문을 충실히 옮겨서 원래 그런 문장들이다 하면은 할 말은 없긴 한데 그래도 좀 윤문이나 다듬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번역투가 강하고 진짜 제가 실제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뭔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런 문장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때때로 누가 그런 말 하긴 해요. 교수님의 번역은 좀 피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읽으면서 조금 공감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울프를 시작했으니까 읽어보려고 당연히 하고 있고, 지금 많이 못 읽었어요. 사실 이번 달에 좀 일이 많았어가지고 많이 못 읽었는데 이제 한 5분의 1? 5분의 1보다 좀 더 읽었나? 한 4분의 1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조금씩 한 챕터, 2챕터씩 정도 읽으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3월달 안에는 웬만하면 다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에 대한 음미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개념, 그리고 이제 버지니아 울프가 말하고자 하는 바, 작가의 의도 및 뭐 설정, 문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나중에 참 아쉽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도 없는 게 뭐 애당초 이 밤가낫이 이제 700쪽에 달하는 엄청난 작품인데 국내 번역이 이것밖에 없기도 해요. 다른 번역이 있지도 않고, 제가 그렇다고 700쪽짜리의 작품을 원서로 따지면 그런 한 500쪽에서 뭐 400에서 500쪽 정도 되겠죠. 그 작품을 내가 원서로 읽어보라고 하면은 그냥 뭐 넙죽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맞긴 한데, 그 문장이 매우 읽기 힘든, 아쉬운 부분이 많은 전집입니다. 이게 지금 2권째가 이런데 다른 전집들 번역도 이러면 어쩌지? 뭐 이런 걱정들이 좀 있긴 해요. 안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요게 유달리 그런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은 백온유 작가의 경우 없는 세계. 제가 저번에 이제 백온유 작가의 뭐였죠? 유언을 읽었었거든요. 요 책? 요 유언을 읽었었어요. 요것도 이제 일 때문에 읽은 거긴 한데, 요거와 더불어서 이번에 이제 백온유 작가의 경우 없는 세계까지 좀 읽게 되었습니다. 유언을 읽을 때도 청소년 소설이긴 하지만 되게 인상 깊다. 그러니까 가볍지 않고 되게 적당히 무게감을 가지면서 잘 썼다. 애매하게 우리가 쉽게 판단 내릴 수 없는 부분들을 잘 짚어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경우 없는 세계 역시도 아주 인상적이었어. 그래서 이 작가 참 글 잘 쓴다. 제가 보통은 청소년 문학을 많이 읽지 않잖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좀 가볍거나 너무 뻔하거나 쉽거나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잘 읽지 않는 편인데, 이 백온유 작가의 작품은 청소년이 주로 읽을 만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사실 상당히 뭐 논쟁적이거나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나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잘 짚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품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경우 없는 세계가 왜 제목이 이렇게 나왔는지를 이제 결국엔 아시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전반적인 테마는 이제 가출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출 청소년의 삶이라든지 이들이 겪게 된 일이라든지 이들 사이의 내부의 어떤 고통들, 그들 사이의 어떤 커뮤니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지점에서는 되게 충격적인 서사가 이어져서 와, 되게 과감하다라고 생각도 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청소년이 있다면은 저는 이 백온유 작가의 경우 없는 세계나 뭐 유언도 그렇고 추천드릴 만한 것 같아요. 페퍼민트는 제가 안 읽어봤는데 이미 2권이 상당히 좋았으니까 페퍼민트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출 청소년에 대한 백온유 작가의 장편 소설 경우 없는 세계, 아주 괜찮은 일대면 읽었지만 좋은 작품이었고요. 그 다음 세 작품은 사실상 이미 리뷰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들인데 광고 영상으로 올라와 있던 것들이죠. 첫 번째는 도노가이토의 그리고 밤은 온다. 요거는 시한부 환자들 이야기가 나오는 호스피스 완화병동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유령도 등장하고 약간의 힐링 소설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읽기에 뭐 부담도 없고 정말 쉽게 쓱 읽히고 나름의 반전도 있기 때문에 요즘 뭐 어려운 작품 싫다, 어려운 문장도 싫다, 간단하고 또 힐링이 되는 뭐 이런 서사를 읽어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작품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병동 이야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이제 환자들은 되게 완화병동이니까 시한부잖아요. 진짜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인물들인데 좀 더 일반적인 캐릭터들보다 그들의 죽음이 가깝다는 면에서 더 안타깝게 느껴지거나 마음속에 와닿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제가 영상 올렸던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요거였네요. 바버라 F 월터의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올릴까 말까, 그러니까 광고를 받을까 말까 고민을 했던 책이긴 한데, 제가 이제 이전에 리뷰 영상에서도 올려드리긴 했지만 정말 제가 최근에 읽은 가장 충격적이었고요. 가장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던 책인 것은 분명해요. 분명히 2022년에 쓰여진 책이고 한국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고 사실상 미국 정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SNS의 발달, SNS의 폐해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잘못 날러지고 그래서 국가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지, 국가가 어떻게 내전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들을 거의 학술서에 값게 상당히 이제 치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서 좀 인상 깊었던 작품이긴 합니다. 이런 책들이 아무래도 뭐 주제상으로도 그렇고, 만약에 이제 뭐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은 뭐 소름 돋을 이유도 잘 없긴 하지만 많이 진짜 유사하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 역시도 뭐 내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쉽지 않다고 당연히 생각은 하긴 하지만, 이 책을 읽고 과거 역사적인 내전 사례들을 보면서 그들의 데이터들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 한국 정치의 현실을 판단해 보면은 혹시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요 이제 광고 영상이 조회수가 상당히 안 나오긴 했는데 근데 나름 논조가 되게 잘 뽑혔거든요. 그 영상 되게 잘 찍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제 채널에서 주로
이런 분류의 책을 잘 안 다뤄서 그런가 하기도 하고, 어떤 정치적 관점에 떠나서 이 책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대 사회, 그리고 우리 한국 정치의 현실을 진단하는데 또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다면은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내전 어떻게 일어나는가 광고 영상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밑줄을 많이 쳤던 책이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빌 게이츠의 소스 코드 The Beginning. 이건 역시도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죠. 양장본에 가격은 확실히 좀 비싸긴 하네요. 28,000원. 열린 책들의 광고를 받아서 저번에 읽게 되었고, 처음에 광고 제의를 들어올 때는 이제 출간 전이기도 해서 나름 이제 대비가 있는, 말하면 안 되는, 이거 입이 근질근질한데 빌 게이츠의 책이라니 근질근질한데 미리 말씀을 못 드리긴 했는데 읽어보고 이제 최근에 리뷰를 올리긴 했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다른 북튜버들이나 채널들에서도 지금 요 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광고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마 열린 책들 쪽에서 상당히 힘을 써서 홍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 광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생각보다 재미있고요. 되게 잘 읽힙니다. 이 책은 이제 빌 게이츠의 유년 시절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창업 시기 초창기까지 그 정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뭔가 이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뻔한 이야기, 돈에 관련된 이야기,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만 줄창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요. 진짜 빌 게이츠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좀 웃긴 에피소드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빌 게이츠란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좀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추후에 빌 게이츠는 이제 아마 이 회고록이 3부작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추후에 나올 회고록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은 두껍지만 진짜 금방 읽을 수 있는, 읽으면서 지루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역시나 관심 있으시다면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번 달에 읽은 책은 1, 2, 3, 4, 8권이네요. 제가 이제 오늘 리뷰할 책들이 이제 3권은 영상이 이미 올라가 있다 보니까 할 말이 별로 없지 않을까? 3권이 아니야. 1, 2, 3, 4, 한 5권이 영상으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좀 할 말이 좀 없겠네. 오늘 영상이 좀 빨리 끝나겠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 지금 촬영 시간이 왜 이러죠? 뭐야? 왜 시간이 저렇게 흘러버렸어? 제가 그렇게 말이 많았나요? 왜 자꾸 책 이야기만 하면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그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보다는 거의 이제 금언하는, 사람도 잘 안 만나고 침묵하는 사람인데, 희한하게 책 이야기만 하면은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 모쪼록 2월 월말정산 영상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은 2월에 어떤 책 읽으셨나요? 그 중에서 혹시 좋았던 책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벌써 빠르게 지나간 짧은 2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3월의 독서로 나아가 보도록 하죠. 다같이 3월에 뵙시다. 빨리 봄이 오기를 바라면서 안녕히 들어가세요.